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벌써 제가 스페인 말라가로 온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스페인 살이에 대한 Q&A를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저처럼 용기를 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없이 온 저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점 세 가지는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 그리고 사람들, 물가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는 사실 집은 지금 조금 춥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만 해도 현재 19도예요. 오전에는 뭐 10도 초반 정도이고 오후에는 더울 때는 한 21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밖은 굉장히 포근하고 햇볕이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집은 가만히 있으면 좀 손발 시리고 코가 조금 차가운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겨울에도 지금 온도가 19도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10대 초반대 정도의 온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거는 사람들인데요. 되게 인상이 좀 그러니까 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한번 말을 걸면은 진짜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다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일본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친절을 되게 잘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보낼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계속 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차별 같은 것도 없기도 없는 것 같고 못 느낀 거면 못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은 마주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것도 되게 좋은 점. 이거는 좀 예상 밖보다 좋은 것 같아요. 기대는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물가는 외식 문화는 사실 저희 나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더 비싸지도 싸지도 않는 것 같고 60에서 80유로 정도에서 3명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음료도 한 네 잔 정도, 네다섯 잔 정도 마신다는 그런 기준 하에. 근데 저희가 지금 매일 그 가계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식비를 100유로 언더로 목표를 잡았어요. 저희가 뭐 친구 만나고 밖에서 외식 한 달에 진짜 많이 해봤자 3번? 보통 2번? 오늘 지금 11월인데 11월 지금 며칠이야? 18일인데 11월 달에는 외식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 번 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해도 비싼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빵 정도 나가서 사 먹는 정도이고 커피도 거의 마시지를 않고 그냥 슈퍼에서 그냥 라떼 같은 거 사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한 400유로 정도? 물가라기보다는 장바구니 장 보는 건 한 400유로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한 800유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925유로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값 같은 경우는 환전해서 다 전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기 회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면 이런 핸드폰 인터넷 약정 걸려 있는 것처럼 회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이 지난달에 처음 이제 전기값을 냈는데 총 세금까지 해가지고 89유로 정도를 했어요. 근데 순수 전기만 쓴 것만 40유로 정도 떼었거든요. 다른 타 전기 회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요. 좀 비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기 회사를 바꿔도 되느냐, 우리가 너무 쓰는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시간대를 정해서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그 시간대와 공짜인지
되게 많이 절약을 할인을 해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은 점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혼자 있어도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너무 미친 짓인 것 같고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쉽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더디고 말을 배우는 게 조금 더 더딜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는 여기 오면 진짜 말 바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빠르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많이 하고 오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네요. 진짜 오래 앉아있거든요. 엉덩이 종기 날 정도로 오랜 시간 단어도 외우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예습 복습도 하고 시원스쿨 책도 보고 넷플릭스에 진짜 미친 듯이 스페인 거를 달고 살아요. 이게 뭐 말을 뱉을 상대가 있어야 뭐 뱉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제 뭐 드라마에서 배운 거를 말을 하는 것도 좀 그 상황에 안 맞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요. 말을 많이 배우고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건 택배인 것 같아요. 택배를 뭐 많이 시키지도 않지만 택배가 온다라는 거를 올 게 있을 때는 계속 그 주는 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침에 전화 받는 것도 일단 무섭고 이 자꾸 이렇게 훔쳐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긴장감은 계속 늘 드는 것 같아요. 시에스타가 저는 겨울이면은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가게들도 온종일 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낮에 2시 반부터 4시 반, 늦어도 5시까지는 계속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뭘 사러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저는 꼭 커피를 마시고 싶거든요. 점심 먹고 치우면은 2시예요. 2시?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거나 아니면 좀 나가서 책도 보고 싶은데 그 시간에는 카페도 닫아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그런 뭐죠 질서 같은 것도 되게 안 지키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줄 서잖아요. 줄은 잘 안 서 있어요. 다 흩어져서 서 있는데 온 사람부터 먼저 알아서 타더라고요. 그래서 새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말라가 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버스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그 버스 카드가 10회에 5유로예요. 그래서 0.5센트.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거를 현금이나 그냥 일반 카드로 했을 때는 1점 몇 유로인가?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은 되게 저렴한 것 같고 고속도로를 간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 저희도 1차선은 추월하는 차선이잖아요. 2차선에 있다가 추월해가지고 1차선 잠깐 탔다가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2차선 갔다가 또 추월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다시 1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2차선, 3차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1차선으로만 계속 고속주행하는 경우가 저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조금 놀라웠어요. 스페인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점들 같은 경우가 밥 먹을 때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꼭 숟가락에 얹혀서 이거 절대 안 한대요. 그냥 다 입으로 한 입 넣는데 저는 지난번에 임시숙소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친구가 집에 왔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어야 조금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게 식사 예절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저희 시니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하고 수업 마지막 때 제가 그 마신 와인도 제가 마시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써서 독해서.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추잡했던 짓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소리를 내서 먹는다거나 하지 않고 꼭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도
말을 할 게 있으면 다 입안에 있는 거 삼키고 먹는 거. 이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도 성격이 급해서 먹으면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되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먹으면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절대 먹으면서 말하지 않고 입안에 있는 걸 다 삼키고 그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가 그때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서 그 다음 주에 이 식사 예절에 대해서 수업을 배웠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제 그걸 보냈죠. 메시지를. 오늘 뭐 식사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너 앞에서 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친구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문화가 다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색안경을 낀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거겠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숟가락 밥그릇 없이 입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쇼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민망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계획은 저희가 비자가 8월 말에 학생 비자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1월 1, 2월 정도에는 이제 조금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자 전환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뭔가 비자를 사업자 비자로 변경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업학교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업학교는 훨씬 더 어학교보다 싸요. 공짜인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4,000유로 언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요리 쪽으로 조금 배워본다고 하고 남편은 이제 건축 설비 같은 걸 좀 배워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다들 되게 뭐가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걔는 근데 항상 다 쉽듯이 얘기를 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가게를 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벌써 11월도 끝나가고 2025년이 정말 막바지에 다가온 것 같아요. 요즘 한국도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만나요.